어머니가 임신이라뇨?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이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예요? 65의 나이에 임신을 선언한 날, 내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밥그릇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퍼졌어요.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내 배 속에 자라는 생명의 비밀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65의 나이에 임신이라니 누구의 아이냐고. 하지만 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야만 하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나 임신했어. 식탁 위로 떨어진 수저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며느리 지영이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나의 나이 65에 임신이라는 말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농담이시죠?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내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미 6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임신이라니 그들이 놀라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병원에서 확인받았어. 3개월 됐대. 나의 차분한 대답에 민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미쳤어요?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인데 도대체 아버지가 누굽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식탁 위 밥그릇이 그의 손에 닿아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하게 깨졌습니다. 지영이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 선택이야. 이 아이를 낳을 거야.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민수가 뭔가를 내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잔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나 봅니다. 그의 분노가 온 집안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경우야? 어머니 나이가 어디 할머니가 될 나이에. 민수의 화난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또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나는 창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는 꼭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밥과 반찬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함께 아침을 먹던 우리 가족이었는데 어젯밤 일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식탁에 앉아 밥을 한 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가족들의 외면, 그리고 나이로 인한 위험한 임신.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 얘기 좀 해요.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한 민수가 들어왔고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누구의 아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때가 되면 반드시 알려줄게. 하지만 이 아이는 내가 반드시 낳아야 하는 아이야. 민수는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말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알 권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지영이는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지만 더 이상의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난 내 방에 있을게. 저녁은 그냥 알아서들 해. 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키우실 수 있겠어요? 아침부터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분노는 걱정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내 나이 65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분명 무모한 일처럼 보일 테니까요. 민수의 말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동네라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할머니가 빨래를 널면서 이쪽을 흘끔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건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내 대답에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지영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제 부장님이 절 부르더니 집안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는 그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체면, 이웃들의 시선, 그리고 나의 건강까지 모든 것이 걱정될 만했습니다.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 이 아이를 낳을 거야. 나의 단호한 대답에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집하시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도 이웃들 얼굴 보기 창피해서 이사 가야겠어요. 그는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고 그 소리에 지영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좀 따라가 볼게요. 지영이는 서둘러 신발을 신고 민수를 쫓아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집 안은 고요해졌고 나는 홀로 거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지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친구 집이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병원 예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정말 옳은 걸까?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내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 여사님,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동네에서 함께 노인정에 다니던 박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정말이에요? 임신했다는 소문이 우리 동네가 떠들썩하던데. 나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박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이고, 그럼 아버지는 누구시래요? 새 남자라도 생기신 건가요? 요즘 세상에 여사님 같은 분이 그런 일을.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오가고 있을 테고, 그 중에는 내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박 여사님도 너무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마세요. 박 할머니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는 동안 의사는 내 나이를 고려했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령 임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모의 건강도 문제지만 아이에게도 여러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정말 이 결정을 확실히 하신 건가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이 아이를 꼭 낳고 싶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데 놀랍게도 민수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시고 혼자 오셨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나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간 민수가 여기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여기? 지영이가 어머니 병원 예약 있다고 말해줬어요. 마음이 아무리 복잡해도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 그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위험하다고 했어. 그래도 지금까지는 괜찮대. 앞으로 더 자주 검진받으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 민수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제 이사 얘기한 것 정말 죄송해요.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그도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괜찮아, 민수야. 나도 이해해. 하지만 이 아이는 정말 내가 낳아야만 하는 아이야. 언젠가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 이씨 아주머니, 그 소문이 정말입니까? 아주머니가 임신하셨다고. 장을 보러 나간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 최할머니의 말에 나는 굳어버렸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났을까. 이제는 저를 마주칠 때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웃들이 늘어났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네, 맞아요. 최할머니의 눈이 커졌고 그녀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놀란 표정으로 내 배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그럼 새 남자라도 생기신 건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할머니가 되실 나이에.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사정이 좀 복잡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최할머니는 더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그때 마침 민수가 차를 몰고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민수는 내가 혼자 외출하는 것을 걱정하며 자주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장은 다 보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할머니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했지만 나는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응, 다 봤어. 가자. 나는 서둘러 민수의 차로 향했고 그는 내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할머니들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또 뭐라고 했어요? 요즘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 얘기로 시끄럽다면서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수다 떠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얘기거리가 생길 테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 뒤에서 온갖 말을 다 해요. 어제는 회사 동료가 너희 어머니 할아버지랑 사귀나 보다라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정말 참기 힘들어요. 나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 내가 나를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바구니를 내리는데 옆집 박씨 아저씨가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몸 조심하셔야 할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박씨 아저씨는 더 말을 걸려고 했지만 민수가 재빨리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사를 가야 하나 봐요. 이렇게 매일 사람들 시선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사람들 시선 때문에 도망갈 수는 없어. 곧 다 지나갈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여전히 걱정이 익혔습니다. 지영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점심 준비했어요. 어머니, 오늘 산부인과 가시는 날 맞죠? 제가 같이 갈게요. 지영이의 배려에 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지만 지금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지영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임산부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대부분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나는 너무나 튀어 보였습니다. 몇몇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도 임신한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아마 딸이나 며느리랑 같이 온 거겠지. 나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는 척 하지 않았지만 지영이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침내 내 이름이 불리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 상태는 양호합니다만 김 여사님 혈압이 조금 높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령 임신은 정말 위험해요. 특히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피하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주 2회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이 정도 어려움은 견딜 수 있어.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많았으니까.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물어봐. 지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새로운 분이신가요? 어머니가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나는 지영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야, 지영아.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니야. 지영이는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이는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진실을 말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을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가 현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떻게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나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고,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잠시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고 지영이는 배려심 있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갖기 위한 시도를 했단다. 그때 남겨둔 것이 이제서야 결실을 맺은 거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정말인가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 하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렴. 민수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갑자기 일어나 내 어깨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의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민수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특별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 별이 되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고, 그 별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인가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의 짧은 대화 이후 그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에게 모든 걸 말해줄게.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었단다. 바로 우리의 아이를 갖는 것이었지. 아버지와 나는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어. 특히 아버지는 자신의 혈육을 남기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슬픔을 느꼈단다. 민수와 지영이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 아버지의 DNA를 보존해서 나중에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정자를 냉동 보관했지. 그리고 아버지는 내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
여보, 언젠가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나는 오랫동안 그 약속을 지킬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은 내 마음 속에서 더 크게 자라났지. 그리고 마침내 몇 개월 전 나는 결심했단다. 체외 수정을 통해 아버지의 아이를 갖기로.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고, 지영이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가능하다니. 그리고 그런 위험한 결정을 왜 혼자서.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능해, 민수야. 현대의학으로는 가능하단다. 물론 위험이 없는 건 아니야. 내 나이에 임신은 매우 위험하지.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어. 내가 지키고 싶은 약속이었단다.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같이 고민하고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성공할 확률도 낮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4개월이 되었고, 의사 선생님도 건강하다고 하셨단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제 동생인 동시에 제 이복 형제인 거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내 아버지의 아이니까 너의 동생이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게 됐지만 분명히 우리 가족이란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내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오해하고 상처드렸는데 이런 큰 결심을 하신 것도 모르고. 나는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내가 놀란 것도 당연해. 이해해. 지영이도 다가와 우리를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모든 오해와 갈등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이해와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결정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이 없진 않아. 고령 임신이라 여러 합병증의 위험이 있고 출산도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해볼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곁에서 함께 할게요. 모든 병원 검진도 함께 가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도와드릴게요. 지영이도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와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게요.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잖아요. 그들의 말에 나는 감동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나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는 모든 의사의 설명을 경청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의사는 여러 위험 요소에 대해 설명했지만 동시에 현재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이 용품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들어가 볼까요? 아직 이르긴 하지만 구경이라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옷과 장난감들을 구경하면서 나는 문득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야,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민수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항상 자식을 원하셨잖아요. 제가 입양이라 더 그러셨을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 서류를 정리하다가,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항상 부모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나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또한 우리의 가장 귀한 아이였습니다.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었죠. 민수야, 너는 우리의 첫 번째 기적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두 번째 기적이 될 거야.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민수는 나를 위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몇 달은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지영이도 동의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의 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 넓고 새 아파트였습니다. 병원과도 더 가까웠고요. 하지만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하지만 이 집에 너무 많은 추억이 있어서 여기서 아이를 기다리고 싶어. 민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번갈아 가며 어머니 집에 와서 지내도록 할게요. 혼자 계시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보살핌 속에서 나는 편안하게 임신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던 날, 민수와 지영이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나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꼼꼼하게 검사했습니다. 고령 임신이라 위험 요소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검진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아이의 심장이 아주 건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작은 생명체의 모습에 우리 세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동생을 보는 순간이라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의 아이라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초음파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작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손가락이 보여요. 정말 작네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을 알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싶어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아주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남자아이.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과 닮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도 감동한 듯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네요. 그날 밤 혼자 남겨진 방에서 나는 다시 한번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 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을 닮은 아들이 곧 태어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과 오해가 많았지만 민수와 지영이가 당당하게 나와 함께 다니며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던 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전과 달리 따뜻한 눈빛으로 내게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님,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네요. 나는 놀랐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박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저 미안해요. 처음에 오해했었네요. 민수 총각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돌아가신 남편분의 아이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동네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했군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다들 감동받았어요. 김 여사님은 복받은 분이세요. 그런 아들이 있다니. 그날 저녁 민수에게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민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괜찮으시죠?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배 속의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마음속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자 의사는 더 많은 안정을 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고 지영이는 더 자주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관리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더 많이 쉬셔야 해요. 지영이의 말에 나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이제는 내 건강이 곧 아이의 건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우리 집은 점점 더 아이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는 주말마다 와서 작은 방을 아이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색 벽지를 바르고 아기 침대와 옷장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남편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의 존재는 항상 우리와 함께였으니까요. 임신 8개월이 되자 나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배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 나는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와 지영이가 함께 남아 저녁을 먹은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이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하늘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항상 하늘을 좋아하셨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몰래 생각하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나도 그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어.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늘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셨잖아요. 이 아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나는 감동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하늘, 너희 아버지도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고,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임신 8개월째,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가능한 한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고, 민수와 지영이는 번갈아가며 내 집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지영이는 휴가를 내고 거의 매일 나와 함께 지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배가 많이 불편하시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무거워진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오히려 요즘이 가장 편안한 것 같아. 아이가 정말 착하게 자라고 있어. 지영이는 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내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발차기를 했고 지영이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나, 느꼈어요. 정말 활발하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우리 가족 모두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민수도 매일 저녁 퇴근 후에 오면 제일 먼저 내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김 박사는 꼼꼼하게 초음파 검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크기나 위치 모두 정상이에요. 다만 김 여사님 혈압이 조금 높아서 걱정이네요. 이제 출산까지 한 달 남짓 남았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수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나이가 있으신데 자연분만이 가능할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상황을 봐야겠지만 안전을 위해 제왕절개를 권장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검사하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죠. 병원을 나오면서 나는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내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그냥 잠시 생각에 잠겼을 뿐이야. 하지만 민수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아버지의 아이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꼭 건강하게 이 아이를 만나셔야 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내 아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기는 싫었습니다. 약속할게, 민수야. 내가 건강하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있는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음 소리가 나왔고 그 소리를 들은 지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 진통인 것 같아. 지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민수를 불렀고 곧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아직 예정일보다 3주나 일렀지만 아이는 기다리지 않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민수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내 몸은 이런 고통을 견디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마취제가 들어가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민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아 사랑해. 그리고 세상이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민수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고 그의 팔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나는 힘겹게 손을 뻗어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나는 아이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한 이름이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령 임신이었지만 아이도 산모도 모두 건강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작은 생명.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퇴원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는 결국 내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우리는 함께 하늘이를 키웠습니다. 하늘이는 날이 갈수록 남편을 닮아갔습니다. 같은 미소, 같은 눈빛. 가끔은 하늘이를 바라보면 남편이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 가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의 오해와 편견은 사라지고, 이제는 모두가 하늘이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와 아기 선물을 가져오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이 아이가 정말 복덩이네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눈이 참 총명해요. 박 할머니가 하늘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늘이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휴직을 내고 3달 동안 집에서 하늘이를 돌봤습니다. 그는 예상외로 육아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기저귀 갈기부터 우유 먹이기까지 모든 것을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아이를 잘 돌볼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키우실 때도 이렇게 하셨을까요? 민수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 내가 아프면 밤새 옆에서 지켜주고 울면 안아주고 너를 정말 사랑하셨단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하늘이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영이도 하늘이에게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늘이는 그렇게 온 가족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수는 하늘이를 안고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하늘이가 1살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하늘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 이제 우리 모두의 사랑으로 키울게요. 하늘이가 내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남편의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눈빛.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오해와 편견, 갈등과 두려움을 넘어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의 유산인 하늘이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민수도 이제는 하늘이의 든든한 형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영이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누구보다 하늘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에서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밤은 꿈에서 남편을 만나 하늘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얼마나 행복해할지. 여보, 당신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하늘이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의 사랑을 이어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도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사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